집불합의서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 공사대금의 덫.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땀 흘려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재비도 되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줬습니다. 이제 약속된 날짜에 공사대금만 받으면 됩니다. 더군다나 혹시 원청업체가 부도날까봐 발주처와 돈은 우리에게 직접 달라는 집불합의 도장까지 꽉 찍어뒀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돈 대신 법원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당신이 받을 돈 우리가 법원에 맡겨놨으니 알아서 찾아가시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내 손엔 분명 집불합의서가 있는데 왜 돈이 내 통장이 아니라 법원 금고에 잠겨버린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땀 흘려 일하고도 법의 미로에 갇혀버린 어느 하도급 업체의 사연, 그리고 그 미로를 만든 공탁이라는 제도의 두 얼굴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하도급 업체 B사는 원청인 A사로부터 하천보건공사 중 토공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사는 공사 초반부터 왠지 모를 쎄한 느낌을 받습니다. 원청인 A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B사는 발주처인 환경공단을 찾아가 담판을 짓습니다. 공단님, 저희가 일한 돈은 A사 거치지 말고 저희한테 직접 주시기로 약속해주세요. 공단도 이에 동의했고 그렇게 3자 간의 집불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B사는 이제 안심하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리 쉽던가요? A사가 휘청거리자 A사에게 돈을 빌려줬던 수많은 채권자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A사가 공단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었습니다. 공단 앞으로 압류 통지서가 눈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잠깐, 여기서 퀴즈.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B사는 발주처와 집불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들이 압류를 걸어오더라도 집불합의를 맺은 B사가 무조건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다. 집불합의는 강력한 약속이니까. 아니다. 압류가 먼저 들어왔다면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집불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집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압류가 먼저 들어왔다면 그 금액만큼은 발주자도 B사에게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발주처인 공단의 상황을 볼까요? 공단 직원 앞에는 풀 수 없는 수학 문제가 놓였습니다. B사에게 줘야 할 돈, 그런데 A사의 채권자 갑을 병이 압류한 돈, 여기에 또 다른 하도급 업체 C사도 돈 달라고 난리네. 도무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계산이 안 서는 겁니다. 만약 B사에게 돈을 줬는데 나중에 압류 채권자들이 왜 우리 돈을 걔한테 줬어? 라며 소송을 걸면 공단은 돈을 2번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단은 에라 모르겠다 전법을 씁니다. 누구 건지 도저히 모르겠으니 법원이 알아서 나눠주세요. 줄 돈 전부를 묶어서 법원에 혼합 공탁을 하고 손을 털어버린 거죠. B사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몫이 얼만지 나오는데 귀찮다고 공탁해버리면 우리는 언제 돈을 받습니까? 1심과 2심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주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 공탁은 무효니 돈을 직접 줘라. 자, 이제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과연 대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은 1, 2심을 뒤집었습니다. 2023-27만 860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주자의 공탁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단순히 A와 B 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건의 압류와 여러 하도급 업체가 뒤엉킨 그야말로 실타래 같은 상황이었죠. 이 복잡한 선후 관계를 발주자가 신처럼 정확하게 계산해내라고 강요하는 건 가혹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럴 때 발주자가 공탁을 한 것은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니라 이중 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 비록 B사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못 받아 답답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발주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고 질서를 택한 것입니다.
B사는 이제 공탁금을 두고 다른 채권자들과 법원 배당 절차를 통해 정당한 몫을 찾아가야 합니다. 절차는 늦어졌지만 돈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오늘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억울할 수도, 누군가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과도한 위험을 강요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도급 업체 여러분, 직불합의서 종이 한 장 믿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원청의 위기가 감지되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타이밍이 곧 돈입니다. 그리고 발주자 여러분, 공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억울한 이중 변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건설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길을 찾는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